빵!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우후! 네, 혼자 신났어 혼자. 이게 저도 강의 들어가기 좀 이렇게 혼자 좀 이렇게 업, 예, 10업을 좀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예. 왜? 그래야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왜 진짜 궁수는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보고 쏘지 않는데요. 그 목표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쏘아야 그 목표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목표를 낮게는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현실적으로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의 목표를 현실보다 조금 더 높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현실이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10 업 해야 저 끝에 50분 지나서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 목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발 고3 되니까 뭐야, 고1 고등학교 들어올 때 그 팩이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왜 이래 진짜. 조금만 좀 더 목표를 높게 잡으셔. 그리고 노력하라고. 해봐. 왜 그래 왜. 가슴에 좀 힘을 쫙 주시고요. 오늘 목표보다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우리 한번 활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려의 문화 한번 살펴볼게요. 고려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세 고려 끝나는 거예요. 자, 문화 파트 아주 정말 좀 이렇게 뭐랄까 럭셔리해. 이 고려의 문화는요 좀 이렇게 럭셔리해. 조선의 문화가 좀 이렇게 검소하다면 고려의 문화 좀 럭셔리하고 좀 굉장히 화려한 좀 이게 명품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유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은요 먼저 국가가 주도하는 관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관학에는 뭐가 있느냐? 먼저 국자감은 여러분 대학교죠. 복습 한번 해볼까? 고구려의 대학교, 태학, 통일신라의 대학교, 국학, 발해의 대학교, 주자감, 고려의 대학교, 국자감, 조선의 대학교, 성균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중앙에는 국자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라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자감, 특히 이 관학 교육이 이게 좀 이게 빨간색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요게 지금 관학이에요. 지금 요게 지금 관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쭉 처져요. 예, 이거 처지는 거를 좀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양현고라고 하는 장학재단, 양현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양육한다는 얘기죠. 현명한 자들 양육할 수 있는 창고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장학재단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좋은 강의들을 이제 배치를 해요. 전문 칠제와 같이 좋은 강의들을 배치해서 어떤 관학, 국가 주도의 어떤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국가 주도의 뭐 일반고, 뭐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일반고, 뭐 육성책, 뭐 이런 것들 뭐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면 사립고등학교의 어떤 파워들이 너무 세지는 거,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고려 시대도 이렇게 국자감을 좀 이렇게 업 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지방에는 향교 이렇게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좀 계속 처집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관학 말고 여러분들 사학이 있어요. 사학. 예, 사학. 사학은 뭐 예나 지금이나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사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학은요 맞춤형 학습을 잘 해요. 그러니까 시험도 자주 보고 모의고사도 자주 보고 그리고 뭐 방학 특강도 하고 추석 특강도 하고 뭐 이런 걸 잘해요. 고려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고려시대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고려시대 기숙학원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기숙학원은 사찰이에요, 사찰. 이런 각촛불시라 그래가지고 이게 촛불에다가 이렇게 불 지펴놓고 그 제한 시간 동안에 그 초가 타는 그 제한 시간 동안에 이게 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수학 외에
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 고려시대 과거 시험이 처음 시행됐는데 사학을 따라갈 수가 없네. 이게 참 허허 이거 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네 그래서 요런 모습 여기서 양현고 전문 시점 뭐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더라라는 거. 자 그러면 사학 그 중에서 유명했던 사학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사학 12도라는 게 있습니다. 12개의 그 무리들로 구성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학 12도 중에서 최고의 사립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최충의 구제학당. 뭐 인기 폭발. 줄을 섰네 그냥 줄을 섰어 그냥 최충의 구제학당은요. 그죠? 이 최충의 구제학당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문헌공도. 문헌공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최충을 우리는 해동의 공자다. 네, 해동의 공자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뭐 그냥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인재를 육성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최충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이런 어떤 최충의 구제학당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사립학교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인기 폭발이니까 이게 사학은 계속 올라가는데 관학은 이렇게 좀 쭉쭉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유학은 있고요. 자, 근데 요 당시에 유학은 어떤 유학이냐면 주로 훈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구 해석, 어떤 옛 선인들이 남겼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게 올바른 해석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따지는 그 글자의 어떤 그 해석을 따지는 그 정도였는데. 이 후기에 오면요, 1170년 요 무신정변 그 이후 후기에 오면 이제 철학적인 유학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리학이라는 겁니다. 이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안향에 의해서. 안향에 의해서 어디로부터? 원나라로부터 이게 소개가 되었는데 뭐 당연하겠죠, 당시 원나라니까. 이걸 수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신진사대부였더라라는 겁니다. 이 신진사대부가 수용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들이 바로 조선시대를 여는 주체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조선의 이념, 조선의 이데올로기를 바로 이 성리학에서 찾아내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후 시대, 조선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진짜 시험이 잘 나오는 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유학, 조선 고려 전기 유학과 고려 후기 유학 확인했습니다. 좋죠? 네. 뭐 여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뭐 이재현이라든지, 또는 뭐 이색이라든지, 뭐 정몽주, 정도전, 뭐 이런 인물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유학에 기반해서 이제 역사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뭐 역사하면 여러분들이 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서가 있죠. 예,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삼국사기. 자, 이 삼국사기 누가 썼나요,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바로 김부식이죠. 김부식. 김부식 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진과 사대를 추구했던, 금나라와 사대를 추구했던 그런 인물들. 그것 때문에 이제 묘책의 서경천도군이 일하는 배경이 되었고, 그의 아들 김돈중이 정중부의 그 수염을 불태워가지고 이후 무신정변 또 원인을 제공하는 갑질의 어떤 그 집안의 어떤 모습들 이게 됐다라고 설명을 제가 들었었죠. 자, 요어쨌든 김부식은요, 경주 김씨예요. 신라 계승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당시는 이제 문벌 귀족 시대니까 아무래도 좀 보수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어쨌거나 이 삼국사기는요,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냐면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 최고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이 최고라고 하는 베스트 이거 의미 아니에요.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라는 겁니다. 아, 여기 그 이전의 역사서가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 김부식도 뭔가 보고 썼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보고 쓴 게 없어. 혹시 여러분들 뭐 다락이라든지 창고 같은데 이상한 한자들이 막 쓰여져 있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 있다. 그럼 일단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일단 보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서다. 그럼 제가 안 돌려드릴게요. 어쨌건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질 않아. 그죠?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 삼국사기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전체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기전체.
기전체. 자, 이 기전체가 뭔지를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기, 뿜뿜뿜, 뭐 세가, 지, 뿜뿜뿜, 뿜뿜뿜, 예, 본기 뭐 해가지고 열전 이런 식으로 아주 다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기, 세가 같은 경우에는 왕 또는 황제의 어떤 그 일들을 쓴 것이고, 열전은 이제 신하들의 이야기를 써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왕과 신하, 똑같은 사건을 왕의 입장에서 신하의 입장에서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다양한 방면으로 볼 수 있도록 쓴 역사서가 바로 이 기전체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방대해요. 방대해요. 이게 주로 국가가 주도해서 쓰는 역사서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기, 그리고 뒤에 있는 전, 예, 그래서 기와 전을 따서 제가 얘기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왕 또는 황제, 그리고 열전은 이거는 신하. 그런 이야기를 따가지고 만든 역사서가 바로 이 기전체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바로 이 삼국사기가 이런 기전체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역사서죠. 예, 삼국사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70년 이후입니다. 예, 무신정변 이후에 등장하는 역사서를 볼 텐데요. 자, 우선 갑니다. 먼저 예, 동명왕편이라고 있습니다. 동명왕편. 자, 동명왕편. 자, 이 동명왕편 하면 이건 누가 썼냐면 바로 이규보. 이규보. 진짜 이규보도 여러분들 이 사교육 진짜 많이 받은, 사교육 정말 짱이야. 정말 사교육 엄청 받았어. 예, 근데 결국 수능에서 떨어지죠. 4수만에 대학교 들어갑니다. 4수만에. 진정한 니들이 이규보처럼 시험에 떨어져 봤어. 이규보. 아니 왜냐면 이규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모평을 보면 잘 봐요. 모평 때는 막 전국 수석이야. 근데 수능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예. 이규보 딱 그런 스타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이름까지 바꾼 개명한 거예요. 이 이규보가 개명해서 합격했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것도 다 또 개명한다고 했네. 원래 이규보 이름 아니에요. 근데 한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너무 그냥 속상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을 합니다. 자, 어쨌건 이규보. 자, 이 이규보가 쓴 이 동명왕편은요, 바로 동명왕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고구려 주몽입니다. 고구려 주몽과 관련된 고구려의 어떤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건데, 이 동명왕편을 썼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바로 무신집권기. 무신집권기에 이 책을 쓰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뭐니 해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삼국유사는요, 네, 바로 이련스님. 정말 이련스님 너무 멋져. 우리나라 최고의 이야기꾼. 외국으로 본다면 안데르센 같은 그런 존재. 왜? 이상해? 안데르센과 이련스님 왜 달라? 그런 것들이 여러분 문화사대주의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안데르센이 남겼던 그 이야기들보다 더 풍부한 이야기들을 이련스님이 남기셨어요. 근데 왜 이련하면은 왜 스님 이민 집안 떠올라? 진짜 엄청난 이야기꾼이세요. 삼국사기가 버린 역사들 있잖아요. 이게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 김부식은 유학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쓰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렸단 말이야.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그러니까 김부식에게 쓸모없는 것들, 그 쓸모없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역사가 바로 삼국유사예요. 쓸모없는 것이 어딨냐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련이 쓸모없다고 해서 버려진 것들을 모아놓은 그 역사에 기반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정말 쓸모있는 그런 역사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쓸모없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다 쓸모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련의 삼국유사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제 제왕운기가 있죠. 제왕운기. 이건 이제 이승휴의 제왕운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련의 삼국유사와 이승휴의 이 제왕운기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물이 있다. 그 인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그 인물이 누구였다? 바로 단군이더라. 단군.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를 세웠던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썼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원간섭기.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원간섭기 즉 자주성. 네,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자주성. 이런 것들을 키워내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으로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어떤 역사서 같은 것들 공부하실 때 항상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셔야지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건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됐죠?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학과 역사 고려였습니다.